نظام باندې کار روان دی دا اوس زموږ مشرتابه په جدیت سره بوخته دي چې نظام جوړونې لپاره پروسه تکمیل کړي او نظام به جوړ شي په دې باندې په جدیت سره کار روان تاسو ته بیا اطمینان درکوم او کله چې منتظر پاتې شو تکمیل شي او بیا موږ اعلان واورو. 예, 사실 세 번째 주제 탈레반은 왜로 잡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전에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탈레반이 그렇게 무자비할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대변인이 나와서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 그 이슬람의 율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까? 탈레반은 왜 이렇게 여성 인권을 아예 무시를 하죠? 그게 꼭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탈레반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그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 경전이 처음 만들어졌던 예. 게 680 몇 년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코란이. 네, 예. 코란. 그러니까 그때 그 원리 원칙대로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러면 지금 그게 벌써 1400년, 1500년 전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삼국시대도 삼국시대 통일되기도 전일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만들어졌던 경전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지켜라라고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세상이 너무나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근데 정말 우스운 게요.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들도 탈레반이 집권을 했을 때 수염을 몇 센치 이상 자라지 않으면 태형에 처하고 뭐 그런 무슨 뭐 복장이나 옷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입으면 뭐 팔을 자르든지 뭘 자르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억압적인 그런 그 제도를 갖다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염이 잘 안 기르는 사람은 잘 안 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 그냥 말이에요. 맞아야 그건 되나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수염 안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굉장한 그 유네스코 문화유적인 바미안 석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바미안 석불이 높이가 뭐 몇백 미터 되는 어마어마한 문화유적을 그게 다른 종교다 해서 포격을 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분들은 그냥 남성 여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근본주의에 기초해서 극단주의.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근데 문제는 그 1500년 전에 지금의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설명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율법학자가 해달라. 율법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 거리고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이런 식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슬람 자체가 사실은 보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그래서 믿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탈레반은 그중에서 율법을 특별하게 해석한 일부 학자들을 따라서 아주 옛날 그대로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큰 뜻은 아니고 이슬람의 큰 뜻을 따르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만 따서 이렇게 이제 약간 포악하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군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슬람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뭐 그 알라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뭐 뭘 뒤집어 쓰거나 여성들에게 했던 건 아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랬겠지만 근데 그것이 완전히 그 화석화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벗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가만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요새 이제 무슨 어디에 유튜브, 너튜브 뭐 이런데 돌아 보면은 여성을 막 처형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말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법이 이제 샤리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샤리아법을 모든 이슬람 국가가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샤리아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 중에도 탈레반은 아주 과격한 극단주의, 과격한 이 원리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코란이라는 이슬람 경전에도 여성을 차별해라. 예를 들어서 여성한테는 뭐 그 학교도 보내지 말고 직업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2차, 3차 해석한 문헌들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죠. 율법학자들이 그 기준을 정해서 그게 마치 원칙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저는 비단 여성만이 아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탈레반이 통치하던 시대 학교를 못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 위에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학교에 못 가기도 했고 아까 이제 뭐 남성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반인권적인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종교의 문제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모든 이슬람 국가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죠. 그리고 그 히잡이라 그러죠. 이슬람 여성들 머리에 쓰는 이게 법으로
그 의무사항으로 강제되고 있는 나라도 이란하고 사우디 두 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무슬림 국가 그거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관습이고 예. 전통이고 하나의 문화고 패션이기 그냥 때문에 관례처럼 그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명절에 한복 입듯이.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이잖아요. 예. 2억인데 최대 이슬람 국가지만 국가죠. 자유롭잖아요. 네. 국가는. 그래서 예. 탈레반은 저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일종의 이단이다. 그렇게 보면 탈레반은 될것 이슬람에서도 탈레반이군요. 예. 우리가 예전에 탈레반 얘기했는데 일부 들으니까 그 탈레반의 어떤 교리가 됐던 율법학자의 얘기로는 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는 부위는 어떤 부도덕을 상징한다. 이런 말을 그 학자가 해서 그냥 탈레반이 그걸 따랐다. 그 율법학자의 2차 문헌이죠. 코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오히려 코란에는 그 마치 이제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평등하다라는 원리가 오히려 철학적으로 담겨 있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오히려 그런 극단주의가 일부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받아서 탈레반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배경이 됐고 그걸 이용한 거군요. 그렇죠. 예. 샤리아라는 그게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되게 극단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옳고 이 외에는 전부 다 그르다. 이런 우리가 그 극단주의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인간 사회는 불행해지고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탈레반이냐? 너 극단주의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도 탈레반들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진짜 일이죠. 탈레반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해볼게요.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단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면서 지금 아프간의 인권은 무참히 정말 아수라장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끔찍한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끔찍한 상황인데 바이든이 잘못한 건가요? 글쎄 이걸 뭐 한 국가의 외교적인 예. 결정 과정을 잘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간에 파병이 돼서 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미군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족을 둔 미국 사람이라면 왜 내 자식이 거기 가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죽어야 되느냐라고 항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뀌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너무 치열하게 연관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발 뺄래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2001년도에 그 9.11 테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처형됐어요. 미군 특수부대가 가서 했잖아요. 그리고 10년 뒤인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그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이죠, 그러니까 2001년에 벌어진 이후로. 그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번 아프가니스탄에 뭐 별의별 그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은 이게 그 국가가 탈레반을 저항하는 그 국가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부패에 빠져 있고 외국의 원조만 받아서 살려고 하고 이러니까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를 지켜주지는 못해요. 외국에 아무리 훌륭한 군대가 와도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해요.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아프간 정부 정부에 있는 거죠. 아프간 국민들이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 이후에 또 인도주의적인 어떤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아주 구조적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중동의 그 이슬람 원리주의로부터 근본주의로부터 어쨌든 그 중동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런 게 이제 대외 정책의 1순위였다면 지금은 이제 대중국 견제가 1순위로 예. 바뀐 그렇죠.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지정학적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1차적인 철군의 배경이고 말씀하셨던 그 국익 우선주의 같은 게 지금 뭐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의 외교에 있어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고 저는 그보다 지난 20년 동안 그럼 미국은 들어가서 뭘 했냐. 이 점에 대해서 좀 그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저는 탈레반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첫 번째로. 그냥 무력으로 누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프간이라는 그 나라 혹은 그 사회에 대해서 미국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아프가니스탄은 부족 국가입니다.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친미 중앙정부, 행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양성한다 그래서 그 사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앙 집권화돼서 장악되는 게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아니죠.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주로 지난 20년간 노력했던 거는 친미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군대를 양성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에 비해서 사회 재건을 위한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아프간은 철저한 부족 국가예요. 때문에 그런 부족 사회의 어떤 민심이나 혹은 부족 사회의
합의, 동의 이런 것들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오히려 부패하기만 한 그런 친미 정부에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원하다가 결국엔 20년 만에 네. 마치 베트남에서 과거에 그러니까요. 이제 실패했듯이 실패를 반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뭐 아프가니스탄은 미국도 지금 물러났고 소련도 거기 이전에 들어갔다가 전쟁이 있었지만 예, 나왔죠. 결국은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커다란 블랙홀처럼 돼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의 자체의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어쨌든 반인권적인 일들이 벌어나는 데서는 국제사회에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